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30일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와싱턴 소리 존킴 TV의 김종엽입니다. 와싱턴 소리 TV는 시사 프로로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한 여러분들 위한 방송입니다. 그날그날의 핫한 이슈만을 선택을 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프로입니다. 많은 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이 61도입니다. 낮 최고는 71도가 되겠으며 맑은 날씨 속에서 다소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아침 최저 66도, 낮 최고는 83도로서 기온이 급상승합니다.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I was so lonely till you came to me with the wonder of your love. I don't know how I ever lived before. You are my life, my destiny.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If you should ever go away, there would be lonely tears to cry. The sun above would never shine again. There would be teardrops in the sky. So hold me close and never let me go. And say our love will always be.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So hold me close and never let me go. And say our love will always be. Oh, my darling, I love you so. You mean everything to me. 네,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로맨틱한 노래입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 지난 1960년도 발표된 노래입니다만은 팝 발라드의 스타일이죠. 세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찬사를 받았던 세계적인 흘러간 팝송입니다. 미국의 싱어, 송라이터 닐 세타카가 지난 1960년도 이 곡을 발표해서 공존의 히트를 했습니다.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정상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상위권에서 한 수년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카나다에서 진출해서 카나다에서는 정상에 우뚝 설 무렵에 2위까지는 했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진출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남들을 사로잡았습니다. You mean everything to me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중동에 관한 소식,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단히 변화무쌍하고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는 좀 변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알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고도의 전략적인 그런 숨어 있어요. 미 국무성은 이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그동안 나토에 대해서 엄청나게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았습니까? 3천여 척의 선박들이 발이 묶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나토국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마는 영국을 비롯해서 프랑스, 독일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엄청나게 화가 났죠. 왜냐하면 나토가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닙니까? 러시아로부터 공산주의자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막이에요. 거기다가 미국이 엄청난 정말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나토를 위해서 공산주의자들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고마움을 알지 못하고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고 어려울 때 나토 회원국들은 딱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 질세라 우리 극동아시아, 동북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까지도 공산국가입니다마는 중국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시합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라. 예전 같으면 중국이 너털을 웃으면서 무슨 소리냐 말이야. 하면서 단칼에 거절했겠습니다마는 자금에 와서는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서로 적대국입니다마는 경제관계에 얽혀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냉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국은 적당한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한 3만 명 정도가 있죠. 대한민국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을 파견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의회의 통과가 우선이다. 이래서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병해서는 아니 된다. 군함을 보내서는 아니 되고 시간을 끌어라. 시간을 끌다 보면은 그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럴 정도로 김병주 씨는 누굽니까? 사성 장군이에요. 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안보 의식이 후회를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군이 뭐 답답해서 미국이 왜 답답해서 뭐지 답답해서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을 2만 5천에서 한 3만 명 정도 주둔시키겠습니까? 만약에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륙간 미사일을 또 실험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해서 국민들은 완전히 면역이 됐어요. 지나간 세월을 보게 되면은 1970년, 80년, 90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어요. 자금에 와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하든 아동 케어예요.
진정으로 북한의 공격을 받아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안보 의식이 완전히 면역이 됐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철수하게 되면은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철수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또 미국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방 이익을 위해서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교두보로서 발판을 딛고 그런 위치로서 대단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미국의 대통령하고는 전혀 캐릭터가 달라요. 괴짜 중에 괴짜입니다. 이 양반은 하면 해요. 또 삐지면 삐진 대로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에 이 워싱턴 소리를 통해서 유럽 그리고 일본, 호주, 미국의 우방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을 거절한 있어도 대한민국만큼은 일단 응답해라. 트럼프 대통령의 그 SOS를 칠 때 쇼업도 해라 이거야. 도와주는 서기라도 해야 후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캐릭터로 봐서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좌파적인 정권이 들어섰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잊지는 않는구나. 가끔 중국에 대해서 쎄쎄쎄 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머리를 써야 돼요. 단칼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조건을 거절하지 말고 어떠한 명분을 찾아서 거절할 명분을 찾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웃장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일본, 나토, 호주 하나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단 일본은 나카이치 여성 총리가 백악관을 2주 전에 방문해서 일본에는 중의원의 통과가 돼야 된다.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관세라든가 경제적으로 미국을 도와주겠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어루만져 줬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nothing.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칼을 뽑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는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 대이란 전쟁 종료 후에 미국과 나토 간의 동맹을 맺은 나토에 대해서 도와줄 것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루비오 장관은 이날의 알자지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번 전쟁을 치르면서 호르무즈 해역 군함 파견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미국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미국은 이번 작전이 끝난 뒤에 모든 것을 나토에 대한 모든 도움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나토가 지금 완전히 그냥 충격에 빠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서 특히 나토 일부 회원국이 미국의 군기지 주도권을 허용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나토를 위해서 유럽의 미군 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어서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미국의 이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주둔군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우리가 보통 때 기지가 없는 유럽의 많은 지역을 포함해서 세계 각 지역에 병력과 항공기, 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미국이 방어해 주겠다고 약속한 스페인 같은 나토 회원국은 그들의 영공 사용을 거절했어요.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 스페인이. 그들의 기지 사용을 거부한다면서 스페인은 자랑을 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다. 가장 믿었던 영국도 What happened to you? 이게 무슨 일이야? 영국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아니냐? 독일, 프랑스, 그 밖의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국만큼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니냐?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맹방이냐 이거야. 그런데 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말 어려운 싸움에 한시라도 빨리 이란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우라늄 동충만 제거하면 발을 뺄 거야. 나도 오는 11월 선거가 있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미국 국민들이 나 트럼프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내 인기도가 좀 급락하고 있어. 험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또한 후일에 핵을 무장하려는 이란에 대해서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거야. 험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이 혁명 수비대가 그야말로 봄 무서운 줄 모르고 지금 나대고 있어. 항전하고 있어. 항복을 하질 않아.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 해서 3,000여 척의 선박에 발이 묶였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해서 석유가 수출하고 수입해야 되는데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 않느냐. 왕계론에 $100가 넘어서는 바람에 온 세계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토가 우리 미국을 도와서 군함을 파견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영국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대단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나토를 위해서 러시아가 유럽 국가를 침공을 하던 I don't care, no more 이러고 있어요.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7일 우리 미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를 너희들 나토에 지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을 방어해주기 위해서, 너희들 나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저 전범인, 전쟁범인 푸틴으로부터, 저 푸틴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푸틴은 유럽도 공격한다 이거예요. Nobody know. 어떻게 푸틴이 유럽을 또 공격을 해. 좀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서 한 달 만에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5년을 끌고 있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나토, 유럽,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스페인 공격 못할 거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노발이 놉니다. 푸틴은요 예측 불허의 사나이예요. 우크라이나를 누가 공격할 줄 알았습니까? 그 전에 2022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만 하더라도 공격 가능성은 있지만은 설마 공격을 하겠느냐? 왜? 21세기에 들어와서 누가 무력으로 이웃 나라를 침공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침공했잖아요. 100만 명 이상이 사상자가 냈어요. 러시아 군인, 젊은 군인들도 10만 명이 살상됐어요. 여러분들, 현대전에 와서 100만 명, 이거 얼마나 어마무시한 인명피해입니까? 이렇게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침공을 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힌 자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자 붙이기도 아주 싫습니다만은 이 푸틴 말하면 저는 가감히 이 푸틴 보고 살인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살인마입니다. 살인마. 오직 하면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체포해라. 전범이다. 2차 대전의 히틀러와 똑같으며 더 이상이다. 체포해라. 체포해서 미국에 끌고 들어오면 베네수엘라 마두로 같은 그런 운명에 맞이할 거지만은 근데 러시아는 베네수엘라하고 다르잖아요. 강대국이 아닙니까? 핵을 가진 강대국 대통령을 어떻게 생포합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나토가 이처럼 미국의 냉대를 하고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는 인마이 포켓 다 하잖아요. 에? 미국으로부터 $4,000 이상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작 미군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면서 지금 쉽지 않잖아요. 전쟁을 빨리 하루속에 끝내려고 합니다마는 저 무도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마는 끝까지 저렇게 항전하고 있어요. 골치 아프죠. 예? 말하자면은 이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6.25 때 말이죠. 북한이 남한을 침공합니다. 며칠 만에 거의 다 서울을 비롯해 함락이 됐어요. 부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트럼프가 아니에요. 195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트루먼 대통령이 메카다 장군에게 명령을 해서 빨리 수복을 해라. 대한민국을 수복을 해.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해서 북한군을 퇴출시켰잖아요. 예? 아주 뭉개버렸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에다 태극기를 달고 거의 통일이 됐나 했습니다마는 북한군이 그 뭐고 다 중공 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깽가리 치면서 이게 웬 말입니까? 일명 인해 전술. 무기 없이 깽가리 치면서 남한으로 계속 수십만 명이 막 100만 명 이상이 쳐들어옵니다. 미군을 비롯해서 유엔군들이 따발총으로 그냥 달깁니다마는 워낙 많은 중공군들이 넘어오다 보니까 시체가 쌓여요. 그래서 결국은 인해 전술로 인해서 후퇴했어요. 그게 1월 4일 일사 후퇴예요. 말하자면 현재 중국 때문에 통일될 수 있는 저로에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사실은. 저 알고 보면은 이 중국이 정말 우스갯소리로 아주 밉상이다, 밉상.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도움을 단칼에 거절했던 나토는 NATO예요. 말하자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줄여서 나토입니다. 이 회원국들은 서로 자기 나라가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함께 자동적으로 러시아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유럽 나라들을 위해서 든든한 방위벽입니까? 거기에 돈이 필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무시한 돈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럭키머니를 바로 찬 것이 현재 나토 회원국이에요. 트럼프가 마침내 더 이상 너희들 못 도와줘. 지금 나토는요, 유럽 국가들 아주 시커하고 있죠. 충격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어? 있을 때 잘해야지. 대한민국의 가수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다 뜻이 있어요. 있을 때 잘해야죠. 그건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떠나서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협력해서 독불장은 없어요. 예? 이 나토도 있을 때 잘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할 때 도와줬어야지. 대한민국은 이러한 현상을 반드시 느끼고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반면 교사 삼아서 나토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행동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나토와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정책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루이오 장관은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이 뭡니까? 서로 필요로 할 때 서로 도와주고 끌어당기면서 밀고 당기고 그게 동맹국 아니냐. 상호 이익을 위해서 서로 윈윈하는 것이 동맹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힘을 쏟고 에너지를 여기다 지금 퍼붓고 있는데 세계 경제가 지금 밑바닥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느냐? 호르무즈 해협을 무도한 이란 정권이 봉쇄함으로 해서 3,000여 척의 배들이
발이 묶여 있어요. 우리 한국도 발이 묶여 있어요. 한 120, 30명이 그 선함에 타고 있다 하죠.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나토에게 그처럼 SOS를 쳤습니다마는 한 칼에 거절한 이 나토 자업자득이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는 동맹이고 동맹은 상호 이익이 돼야 하면서 윈윈함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우리 미국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했다. 이제는 일반 통역이 될 수 없어.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 나중에 다룰 시간을 가질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란의 공격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나토에 대해서 말은 이것으로 줄이겠다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속보가 돌았습니다마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국에 대해서 현재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해서 엄청난 군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 쿠웨이트,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미국의 이란 전쟁 때문에 비용이 든 돈을 모두 충당해라 이러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해서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아랍 국가들에게 대이란 전쟁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에 대해서 레드라인이 오늘 4월 6일이에요. 4월 6일까지 지금 시간을 줬어요. 그 안에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를 풀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15개 건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거고 두면은 인프라 모든 발전소를 파괴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협상에 나와라. 미국 15개의 조항을 빨리 거절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서 이란의 협상 타결을 재차 압박하면서 이런 황금 기회를 이란이 날려버리면은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너희 이란 국가들은 대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년 동안 고쳐도 복구가 돼도 복구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로 갈 것이다. 발전소를 타격하게 되면은 이란 전역이 말이죠.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야말로 낮이고 밤이고 촛불 켜는 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냐 지상군 투입이냐 미국이 대 이란 전쟁에 있어서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주말에 공습을 계속했죠. 지난 주말에. 이런 가운데 미 해병대 3,500명이 중동에 소속 도착을 했어요. 지상전 준비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을 따르죠. 대단 위험을 따릅니다만은 어차피 뭐 아니면 돕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그래 너희 해병대 3,500명 와라. 언제든지 와라. 오게 되면은 불태워 죽이겠다. 그러면서 항전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처럼 교란으로 바위를 치는 적입니다만은 끝까지 과거에 6.25 동란 당시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꽹가리 치면서 남한을 공격했던 그와 흡사 비슷한, 물론 무기는 아직도 있습니다만은 미사일 어느 정도 남았잖아요. 95%가 파괴됐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숨겨놓은 이란의 미사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미사일 가지고 지금 쏘고 있어요. 그러나 바닥이 날 겁니다. 2, 3주 이내에 이란의 감춰놓은 미사일도 바닥에 날 거로 합니다. 좀 같은 그런 격이에요. 말하자면은 6.25 때 아무 무기도 없이 남한으로 꽹가리 치면서 인해 전술로 쳐들어온 그 중공군이나 미국을 상대로 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승산을 간혹 그저 형제국에다 미사일을 발포해서 간혹 또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에다가 타격을 입혀서 몇십 명의 인명 피해를 입히는 등 보여주기식 공격을 하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속수무책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트럼프의 애간장을 녹이고 있어요. 트럼프는 빨리 승리했다. 빨리 발을 빼려고 합니다마는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뺏어 와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이 전쟁이 의미가 없어요. 승리만 하면 뭐합니까? 핵을 10년이고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이란이 핵의 핵자도 쓰지 못하기 위해서는 우람 농축 그것을 완전히 탈취해 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별히 스페셜 지금 작전에 들어갔다 합니다. 농축 우라늄을 탈취하기 위해서 대단히 가장 위험스러운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주판화를 튕기고 있어요.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이 지나고 있어요. 이제 한 달이 되면서 중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비롯해서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환을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만 이란 놈들이 끈질기게 트럼프 대통령 약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이란 군부 내에 혁명 수비대 안에 강건파, 온건파로 두 갈래로 갈려 있어요. 온건파는 트럼프 대통령의 15가지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만 이 강건파가 틀고 있어요. 그 강건파가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논의가 다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것이 강건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참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참 이런 가운데요. 이제 미국에 대한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입니다만 미국에는 노킹, 미국에는 왕이 없어요. 반 트럼프 대모대가 어제 800만 시위대가 미국 전역에 벌어졌어요. 이거 워싱턴 소리를 진행하는 이 앵커 김종엽이도 어제
이 버크 한인타운이 살고 있는 이 버크 애난데일 이 지역을 지나가 보니까 미국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노킹 노킹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갖고 막 시위하더라고요. 워싱턴 DC 등 50개 주에서 3,300곳의 그 동네에서 또 해외에서 No King, 트럼프 당신은 왕이 아니야. 800만 거의 1,000만 명이 모여서 파시즘에 맞서자 하면서 외치면서 어제 엄청나게 데모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으로는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낮. 도널드 미 대통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28일 일요일에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해서 동맹 의무를 더 이상 미국은 하지 않겠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나토는 단칼에 거절했다.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 이랬어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도 대한민국에 불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나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방 유럽 국가들은 이런 청청병력 같은 소리에 화들짝 놀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요 또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한미군의 규모를 들먹이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 말아라.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신네들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아무 응답이 없어. 노 앤서야. 코션 주의해서 볼 거야. 이러고 있어요. 에? 대한민국에 향해서 경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노티스도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란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은 주한미군도 빼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뒷전이에요. 에? 대한민국의 안보 따위는 지금 거기에 신경 쓸 미국이 아니에요. 이란을 박살내기 위해서 지상군이 더 필요해요. 지금 3,000명, 2,500명, 오키나와에서 이동한 3,500명, 2,500명 그 과정 숫자가 한참 모자라죠.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은 주한미군도 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렇잖아도 김정은이가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만일에 이 틈을 타서 초두를 읽겠습니다마는 설마가 사람 잡아요. 만약에 초두를 못할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까지 방어해주고 꽂습니까? 내 코가 속자가 빠졌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위정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녕 지옥의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는지 트럼프 대통령의 당근 정책의 일환인 15개 조항의 합의 선언에 긍정적으로 나온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오리발 내밀면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15가지 조항 우리는 I say no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란 혁명 수비대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끝없는 항전은 불필요한 크나큰 인명의 손실과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것이에요. 이래서 오늘 4월 6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 정권은 파멸될 겁니다.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꾸 우면하지 말고 소신대로 밀어붙이면서 특히 중간선거 여론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요. 투철한 국가관, 철학을 가지고 사우디 왕자 살로만의 충고대로 이란이 완전 괴멸되고 박살될 때까지 전쟁을 멈춰서는 죽도 밥도 아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농축 우라늄을 탈취해서라도 핵무장하지 못하게 뿌리채 뽑으면 그때 철수하더라도 그 이전에 철수하면 안 됩니다. 이란 정권은 어느 나라와 달라요. 어느 나라와 달리 핵무장하게 되면 이 이란인들은 핵 버튼을 누릅니다. 미국 본토를 향해서 누르는 나라가 이란 국가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알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살루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를 합니다. 결코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탈취시키고 완전히 괴멸시키기까지는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발을 빼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이제 이루어질라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국정조사법은요, 감사와 조사의 한계를 엄격히 정하고 있어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계속 진행 중인 재판이라든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리 입법의 힘이 강하더라도 입법부가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사법부를 침해하고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한편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찬영 검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을 위해서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화영이가 쌍방울표 당대표 대표한테 800만 불을 대독하게끔 북한에 보냈잖아요. 이것이 이화영이가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인이 없이는 마음대로 북한에 800만 원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것은 없는 것은 그건 주제 사실이고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의 사인 없이 허락 없이 어떻게 함부로 800만 불을 송금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박선영 검사가
조사를 해서 기소해서 1심, 2심, 3심에서 지금 7년 6개월 판결을 받고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화영이라는 이 자가 실토를 했잖아요. 내가 800만 불을 보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화영이 부인이 재판장에 나타나서 이화영이를 마구 막 흔들어대면서 난리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한민국 재판 열고 있는 그 마당에 아녀자가 나타나서 소리 지르면서 지 재판받는 지 남편에 대해서 이런 일은 정말 조무후무했잖아요. 그래서 이화영이 시겁해가지고는 내가 사실은 박상용 검사에게 회유당했다. 박상용 검사가 술에 연유회를 대접받아서 내가 거기 꿰매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사실을 안다. 이렇게 실토했다. 이것은 허위 자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를 비롯해서 102명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3분의 2는 거의 좌파 쪽에 속한 검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아마 증언하겠죠. 하지만은 양보다는 질이에요. 우리 우파 쪽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박상용 검사 청렴 결백하고 아주 강직해요. 강직한 검사이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보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그 정권 위정자들을 결코 무수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국정감사에 증언대에 나와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만 믿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슬기롭고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사리 판단력이 밝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고 조금 더 위축되지 말고 검사의 명예를 걸고서 국정감사에 임해서 낱낱이 전화 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벌떼같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서슬시펄은 절대 거기에 위축되면 안 돼요. 에? 박상용 검사는 대단히 젊고 패기가 있고 기백이 있는 것 같아.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 보면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요. 그대로만 해요. 에? 모든 게 중계가 돼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보는 앞에서 당당히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솔직하게 정황 증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은 공감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정권을 지은 위정자 더불어민주당 겁낼 거 없어요.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네, 2026년 3월 30일 넷째 주 만난 오늘 이 시간 와이즈는 소리
종김 TV 순서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입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it's so plain to see. I got two good reasons, and that's you and me, yeah. 네, 지금 끝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중동 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가 소식이 워낙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만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치를 합해서 방송했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이 시간은 방송이 없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와이셔츠 소리 TV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